사랑하는 남자의 심장이 멈추려는 순간 내 눈앞엔 나를 죽이려는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내 평생을 부정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은호는 빗속에서 박진석이 내민 낡은 사진을 보고 얼어붙으며 같은 시각 이지혁은 병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이지혁은 결국 잔인한 거짓말로 지은호를 밀어냈습니다. 너를 볼 때마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말로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200만 원에 쫓겨난 고성이가 생방송 라이브로 박진석의 치부를 전 국민에게 까발리기 시작했거든요. 궁지에 몰린 괴물 박진석이 꺼내든 카드는 상상 초월입니다. 고성이의 숨겨진 아들을 사냥하려다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딸 지은호의 존재를 알아버린 겁니다. 너였나? 고성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빼돌린 그 애가? 폭우 속에서 밝혀진 지옥 같은 진실, 그리고 동시에 멈춰버린 이지혁의 심장. 오늘 영상 마지막 1초까지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지혁의 입에서 터져나온 심장 이식이라는 네 글자는 지은호의 심장을 그 자리에서 멈춰 세우기에 충분한 저주였습니다. 지강호의 식당 개업식이라는 들뜬 소음 속에서 화장실 복도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터져나온 그 진실은 지은호가 쌓아온 10년의 짝사랑을 단숨에 비극의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는데요. 이지혁은 자신의 병명을 뱉어놓고도 차마 지은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끼며 이지혁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이지혁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지은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더라고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너는 내가 그냥 약이나 먹으면서 관리하면 낫는 신부전 환자인 줄 알았느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살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겨우 이식 하나 때문에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망치려 하느냐고 울먹였는데요. 하지만 이지혁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호의 희망을 난도질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기증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매일 아침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느냐고,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가는 걸 확인받는 기분이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소리쳤더라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독설에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이지혁의 품으로 파고들려 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선배가 아픈 게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고, 내가 선배 심장이 되어줄 수도 있고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옆에서 숨을 불어넣어줄 수도 있다고 예언했는데요.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보며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사실 지은호를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자신의 죽음이 그녀의 평생 상처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었는데요.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를 밀어내기 위해 가장 잔인한 말을 골라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너라는 존재는 나한테 이제 사랑이 아니라 짐이고 공포라고,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서 내가 남은 일상이라도 평범하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쐐기를 박아버렸더라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이지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지혁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슴을 움켜쥐며 벽에 기댔는데요. 방금 지은호에게 퍼부은 말들이 자신의 심장 근육을 직접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약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식당 밖으로 나온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달려왔는데요.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이지혁을 부축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아비가 못나서 내 심장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 등에 엎였다며 자책의 눈물을 쏟아냈더라고요.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의 눈물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에게 저는 괜찮다고 은호만 잘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하며 차에 올랐는데요. 지은호는 식당 안에서 지강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듣지 못한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에게 무슨 일이냐고, 대표 형님이 뭐라고 했길래 정신을 못 차리느냐고 물었지만 지은호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말한 심장 이식이라는 단어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그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뒤늦게 깨달으며 가슴을 쥐어뜯었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길로 이지혁이 다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지은호는 주말이라 담당 의사가 자리에 없다는 간호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로비에 주저앉아 기다렸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정말로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당직 의사를 만난 지은호는 자신이 보호자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지혁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의사는 이지혁의 차트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바이러스성 심근염이 심장 근육을 너무 많이 파괴해서 현재 심장 기능이 일반인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의사는 언제 급성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식 순번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청춘병력 같은 소리를 했더라고요.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그동안 자신을 밀어내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혼자 고통을 삼켰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아픈 와중에도 자신에게 유부초밥을 안 먹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회사 일을 핑계로 거리를 두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음을 깨달았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가 자신을 볼 때마다 죽음을 떠올린다는 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병원을 나와 빗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비에 젖으면서도 이지혁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심장이라도 당장 꺼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더라고요. 한편 이지혁은 집에 돌아와 방 안에서 홀로 통증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침대에 눕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요. 이지혁은 책상 위에 놓인 지은호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지은호가 자신의 흔적을 찾으며 울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준 펜을 만지며 은호야 미안하다는 말을 수천 번 반복했지만 그 목소리는 텅 빈 방안을 울릴 뿐 지은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버킷리스트가 지은호와의 이별이라는 것이 너무나 비참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이지혁의 동생 이수빈은 오빠의 방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오빠 이지혁이 얼마나 지은호를 아꼈는지 알고 있었기에 지금 오빠가 겪는 고통이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클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이지혁의 방문 앞에서 오빠 밥 좀 먹자고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는데요. 이수빈은 결국 부엌으로 내려가 어머니 김다정 옆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김다정은 딸 이수빈의 눈물을 보며 아들 이지혁의 병이 정말 깊다는 것을 실감하고는 정성껏 끓인 죽을 들고 다시 아들의 방으로 향했더라고요. 이지혁은 어머니 김다정이 들어오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표정을 관리하며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지혁은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일 병원 가서 검사 잘 받고 오겠다고 안심시켰지만 김다정은 아들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의 손을 꼭 잡고 지혁아 내가 힘들면 엄마한테 기대라고 내가 우리를 위해 아픈 걸 참을 필요 없다고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이지혁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는데요. 이지혁은 살고 싶다고 지은호랑 같이 늙어가고 싶다고 울부짖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삶에 대한 집착을 쏟아냈습니다. 지은호는 밤늦게 이지혁의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지은호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담벼락에 기대어 이지혁의 방 창문을 올려다보았는데요. 지은호는 저 불빛 아래에서 이지혁이 얼마나 힘든 밤을 보내고 있을지 상상하며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은호는 신이 있다면 제발 이지혁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대신 자신을 데려가도 좋으니 그 사람만큼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을 밀어낼수록 더 단단하게 그를 붙잡기로 결심했는데요. 지은호는 내일부터 이지혁의 출근길을 지키고 그가 먹는 약 하나까지 자신이 다 챙기겠다며 스스로를 다독였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이지혁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지혁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은호를 보고 짐짓 놀랐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일관하며 지은호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의 팔을 붙잡고 선배가 아무리 밀어내도 나는 안 간다고 선배가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기증자를 찾아낼 거고 그때까지 선배 곁에서 1분 1초도 안 떨어질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너 미쳤느냐고 화를 냈지만 지은호는 당당하게 선배를 사랑해서 미친 거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떼어내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에게 지은호 팀장의 프로젝트 제외를 명령했습니다. 지은호는 사무실로 들어오려는 자신을 막아서는
직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지혁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지혁은 문을 닫고 들어앉아 지은호의 외침을 외면하려 애썼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문을 열어 지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이냐며 너 때문에 내 일상이 다 망가졌다고 독설을 내뱉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선배의 일상이 망가진 건 내 때문이 아니라 선배의 비겁함 때문이라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왜 말을 못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이지혁은 뺨을 맞고도 멍하니 지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호의 눈에는 이지혁을 향한 깊은 원망과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그 눈을 보며 자신이 지은호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를 끌어안고 복도 한복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고백하며 지은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등을 다독이며 괜찮다고 이제 내가 선배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두 사람의 처절한 포옹은 회사 직원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온기를 느끼며 아주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는데요. 비록 기계처럼 약해진 심장이었지만 지은호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이제 같이 싸우자고 선배는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맞잡으며 처음으로 죽음이 아닌 삶을 꿈꾸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와 이지혁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가장 위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박진석 회장의 비서가 휴대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해 어디론가 전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보고를 받고 고성희의 딸인 지은호가 이지혁과 엮여 있다는 사실의 불쾌함을 드러내며 지은호를 이용해 이지혁의 가문까지 흔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이지혁과 지은호는 자신들에게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감하지 못한 채 오직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그 순간의 짧은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야윈 얼굴을 어루만지며 선배가 건강해지면 같이 한옥마을 가서 유부초밥 먹자고 약속했고 이지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호를 더 꽉 안아주었더라고요. 단돈 200만 원이 든 통장을 손에 쥔 고성희의 눈에는 눈물 대신 박진석의 심장을 도려낼 서슬퍼런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박진석에게 짐승처럼 끌려나와 길바닥에 버려진 고성희는 비에 젖은 구두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평소 우아함을 생명처럼 여기던 그녀가 흙탕물이 튄 옷자락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은 이미 이성이 마비되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남긴 사흘이면 사라질 돈이라는 조롱을 되새기며 자신이 가진 마지막 미천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26년간 박진석의 곁에서 수집해온 그의 추잡한 비밀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더라고요. 고성희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가장 먼저 자신의 친딸이자 박진석이 존재조차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고성희는 초라한 택시를 타고 지은호의 집 앞으로 향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정교한 도박의 판을 짜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미안함이나 모성애 대신 너 때문에 내가 알거지가 됐다며 뻔뻔하게 2억 원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은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자신을 버렸던 생모가 나타나 대뜸 거액을 요구하자 기가 차서 헛웃음만 터뜨렸지만 고성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협박을 이어갔더라고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지혁 대표가 너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양인데 내가 박진석에게 너의 생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까발리면 그 집안이 온전할 것 같으냐며 지은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지은호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2,000원도 아깝다며 문을 닫으려 하자 고성희는 문틈에 발을 끼워넣고 악을 쓰며 우진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2억만 주면 내가 아들 우진이를 포기하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주겠다는 잔인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동생인 우진이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는 고성희의 파렴치함에 치를 떨며 고성희를 밀쳐냈고 고성희는 빗물 섞인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지은호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의 집 골목을 빠져나오며 수중에 남은 돈 10만 원을 확인하고는 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박진석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더라고요. 고성희는 근처 PC방으로 들어가 CJ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
고성이라는 이름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고성이는 일부러 화장을 지우고 초췌한 몰골을 노출하며 대중의 동정심을 유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성이는 방송을 켜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이 박진석 회장에게 26년 동안 가스라이팅과 폭언에 시달려 왔으며 현재 단돈 200만 원만 쥐어준 채 쫓겨나 노숙할 위기에 처했다고 폭로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고성이의 방송은 3시간에 수만 명의 시청자를 불러 모았고 CJ그룹 사모님의 충격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온갖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며 박진석의 명예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집무실에서 고성이의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며 분노로 뒷목을 잡았는데요. 박진석은 비서에게 당장 저 미친년의 입을 막으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여론은 고성이가 의도한 대로 박진석을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돈이 떨어지면 쥐 죽은 듯이 숨어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중을 방패 삼아 자신을 공격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강제로 잡아오라고 명령하려다 자칫 잘못하면 납치나 감금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비서의 만류에 책상을 내리치며 격노했더라고요. 고성이는 라이브 방송 도중 시청자들이 후원하는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고성이는 시청자들에게 박진석 회장의 숨겨진 내연녀나 비자금에 대해 더 알고 싶으냐며 미끼를 던졌고 이는 박진석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고성이는 방송이 끝난 뒤 모텔방으로 돌아와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내 몸값이 200만 원이 아니라 수천억 원이라는 걸 알겠냐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고성이는 이미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박진석의 비리 문서가 변호사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해뒀다며 박진석을 역으로 압박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가 숨겨둔 아들 한우진을 역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박진석은 한우진이 현재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전국 병원의 이식 대기 명단에서 한우진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순번을 뒤로 밀어버리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내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조용히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나와 싸우다 아들을 죽일 것인지 선택하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더라고요. 고성이는 아들 우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는 소식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박진석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더욱 도끼를 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여론전을 준비했는데요. 고성이는 이번에는 단순한 폭로를 넘어 박진석이 후계자인 박성재를 키우며 저질렀던 교육비리와 정계 로비 리스트를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가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도 지은호를 챙기는 것을 알고 박성재에게 연락해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너를 길동무로 삼겠다며 의부자들까지 협박의 도구로 삼았더라고요. 박성재는 고성이의 전화를 받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아버지 박진석과 고성이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방송을 통해 모인 후원금으로 고급 가발과 옷을 사고 다시 예전의 화려한 사모님 모습으로 변신해 강남의 한 카페에 나타났는데요. 고성이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어주는 등 여유로운 척 연출했지만 사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박진석이 보낸 용역들에게 습격당할 경우를 대비한 가스총과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전문의를 찾아가 자신이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는 치밀함까지 보였더라고요. 박진석은 고성이의 치밀한 방어막에 혀를 내두르며 결국 직접 고성이를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로 찾아가 그녀를 구석진 자리로 불러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원하는 액수를 부르라고 했지만 고성이는 돈으로는 안 된다. 다시 CJ 가문의 안주인 자리를 돌려달라며 불가능한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뻔뻔함에 헛웃음을 지으며 너 같은 파렴치한 여자가 어떻게 다시 내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느냐고 쏘아붙였지만 고성이는 내가 못 들어간다면 당신 집안 사람들을 한 명씩 지옥으로 보내주겠다며 맞받아쳤더라고요. 박진석은 고성이의 눈에서 광기를 잃고 그녀가 정말로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는 인간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지은호의 존재를 언급하며 내가 버린 그 딸이 이 지역과 연애하며 내 뒤통수를 치려 하는데 그래도 괜찮으냐고 물었는데요.
고성이는 지은호라는 이름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그 기집애는 내 딸이 아니라 박진석 당신을 무너뜨릴 가장 좋은 칼일 뿐이라며 친딸마저 자신의 복수를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냉혹함에 소름을 느끼며 그녀를 처리하는 방식을 회유가 아닌 완전한 소멸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고 있었는데 박진석이 방심하고 내뱉은 폭언들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수행원들에게 카메라를 뺏으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박진석의 민낯을 목격한 뒤였습니다. 고성이는 아수라장이 된 로비에서 비명을 지르며 박진석 회장이 나를 죽이려 한다 고 소리쳤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박진석은 고성이를 강제로 끌고 가지 못한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고성이는 박진석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 역시 박진석이 조만간 더 거대한 함정을 팔 것이라는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고성이는 호텔을 빠져나와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지만 그곳에는 박진석이 보낸 또 다른 무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도망치려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그 순간 지강호가 나타나 고성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극적으로 구출해냈습니다. 지강호는 고성이에게 사모님 제가 돕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지역 형님 재단 지분 좀 나눠주세요 라며 또 다른 거래를 제안했고 고성이는 지강호의 탐욕스러운 눈을 보며 이 철없는 녀석을 어떻게 이용할지 계산하며 차에 몸을 실었더라고요. 고성이는 지강호의 차 안에서 박진석에게 보낼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작성하며 이제는 진짜 전쟁이라고 읊조렸습니다. 고성이는 지강호의 식당 지하 창고를 임시 거처로 삼고 그곳에서 박진석의 비자금 세탁 경로가 담긴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성이는 이 장부가 공개되는 날 박진석은 물론 CJ그룹 전체가 흔들릴 것임을 알았기에 이를 가장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외국 언론사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너를 살리고 싶으면 이 지역의 심장을 구할 돈을 박진석에게서 뺏어오라고 종용하며 끝까지 딸의 사랑을 자신의 복수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마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더라고요.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있던 고성이의 사진들을 전부 불태우며 고성이가 가진 장부보다 더 무서운 진실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26년 전 지은호를 사망 신고할 때 사용했던 위조 서류와 그 과정에서 공모했던 인물들의 자술서를 확보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피해자가 아닌 사문서 위조 및 아동학대범으로 몰아넣어 여론을 단숨에 뒤집을 계획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에게 내일 오전 9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잡으라고 명하며 고성이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단두대를 세웠습니다. 고성이는 지강호의 식당 창고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박진석의 기자회견 예고 뉴스를 접하고는 손을 떨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자신의 과거를 건드릴 줄은 알았지만 지은호의 사망신고 위조건까지 들고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인데요. 고성이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지강호에게 지금 당장 박진석 회장 집으로 가자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상철이 아들 이지혁을 등에 업고 거실을 가로질러 침대에 눕혔던 그날 밤의 무게는 퇴직 후의 공허함보다 100배는 더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자신의 텅 빈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심장이 썩어가는 아들을 등에 지고도 무겁다며 농담을 던졌던 자신의 무지함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는데요.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이 방 안에서 혼자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마다 거실벽에 귀를 대고 그 숨소리가 끊기지는 않는지 확인하며 밤을 지새웠고 아내가 잠든 새벽에는 홀로 베란다에 나가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며 신을 원망했더라고요.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이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이미 알아버린 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지옥보다 더한 고문이었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정년퇴직하며 정리했던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들었는데 그 안에는 공직 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던 수많은 정계와 의료계 인맥들의 번호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평생 청렴을 결백처럼 지키며 살아왔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선비 같은 성격이었지만 아들 이지혁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명예나 영혼까지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상철은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고위직으로 은퇴한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에서 합법적인 순번을 기다리지 않고 이식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법 앞에 예외는 없으며 이 지역의 상태가 위급하다 해도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냉정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수화기를 붙잡고 내 심장이라도 떼어줄 수 없겠느냐며 울부짖었지만 의학적으로 부모의 심장을 자식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이상철은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더라고요. 이상철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과거에 자신이 뇌물수수 혐의를 눈감아 주었던 한중경 기업인의 연락처를 찾아냈는데 그는 해외에서 불법적인 장기매매 경로를 알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자신의 신념을 꺾고 그를 찾아가 무릎을 꿇으며 내 아들 이지혁을 살려만 달라. 평생 당신에게가 되어도 좋으니 심장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는데요. 그 기업인은 이상철의 처절한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해외 원정 이식은 수억 원의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적발될 경우 이지혁은 물론 이상철까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철은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가겠다며 눈을 번뜩였고 이미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부성애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여동생 이수빈은 아버지가 밤마다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고 서재에 틀어박혀 거액의 자금을 융통하려 다니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이상철에게 다가가 오빠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다. 오빠는 아빠가 다칠까봐 끝까지 비밀로 한 거다라며 만류했지만 이상철은 이수빈의 손을 뿌리치며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애비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냐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수빈은 평생 화 한 번 내지 않던 인자한 아버지가 광기에 휩싸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 이상철의 위태로운 행보가 오히려 이지혁을 더 곤란하게 만들까 봐 지은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집담보대출까지 알아보며 비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지혁의 어머니 김다정에게 들통나 큰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에게 지혁이가 알면 기절할 짓을 왜 하려 하느냐, 우리 지혁이 명예를 더럽히며 살리고 싶으냐며 따졌지만 이상철은 명예가 밥 먹여주냐, 내 자식 숨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냐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이상철은 김다정을 밀치고 집을 나서며 자신이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를 살려놓는 것뿐이라고 확신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더라고요. 이상철은 약속된 장소에서 불법 장기 브로커를 만나 계약금을 건네려 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박진석 회장이 심어둔 감시원들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상철이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이용해 이상철의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릴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철은 브로커에게 돈 가방을 건네려는 찰나 박진석의 수하들에게 둘러싸여 협박을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박진석의 수하들은 이상철에게 전직 고위 공무원이 장기 매매라니 내일 아침 신문 일면 장식하고 싶으시냐며 이상철을 조롱했습니다. 이상철은 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나를 죽여도 좋으니 우리 지역이 심장만 구해달라고 빌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소뿐이었습니다. 박진석의 부하들은 이상철을 으슥한 창고로 끌고 가 이 지역의 이식 순번을 뒤로 밀어버리겠다는 박진석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상철은 그제야 자신이 상대하는 적이 얼마나 거대하고 잔인한지 깨닫고 절망에 빠졌는데요. 이상철은 창고 바닥에 엎드려 박진석 회장님께 전해달라.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내가 대신 죽겠다며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피를 흘렸더라고요. 한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지혁은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을 이수빈을 통해 듣고는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기에 떨리는 몸을 이끌고 병원을 빠져나가려 했는데요. 이지혁은 병원 로비에서 지은호와 마주쳤고 지은호는 이지혁을 붙잡으며 선배 지금 나가면 죽는다. 아버님은 내가 찾을 테니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며 울며 매달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고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괴물이 되고 있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다라며 비통한 심경을 토해냈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의 수하들에게 풀려나 방거리를 헤매다 지은호의 카페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그의 옷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상철을 발견하고 달려가 부축했지만 이상철은 지은호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심장
심장을 구해야 해. 라는 말만 반복하며 헛손질을 해댔는데요. 지은호는 이상철의 꺾여버린 자존심과 부성애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고 박진석이라는 인간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목격하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이상철은 겨우 정신을 차린 뒤 지은호에게 은호야, 내가 지혁이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아이가 나를 얻고 올 때 그 따뜻했던 등을 잊을 수가 없다며 통곡했습니다. 이상철은 자신이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자신의 심장을 기증하는 것뿐이라 믿고 장기 기증 서약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하려 했는데요. 지은호는 이상철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지혁 선배는 살아도 산 게 아닐 거라고 제발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위로했지만 이상철의 귀에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상철은 다음날 아침 이지혁의 병실을 찾아가 잠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지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의 머리맡에 자신이 평생 아껴온 낡은 만년필을 놓아두고 병원을 나섰는데 그의 발걸음은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듯 단호하고도 비장해 보였는데요. 이상철은 박진석 회장의 자택 앞으로 향하며 자신이 가진 박진석의 과거 비리 장부 조각들을 무기로 삼아 목숨을 건 최후의 단판을 지으려 했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의 집 대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박진석은 그런 이상철을 CCTV로 지켜보며 늙은 선비가 이제야 발톱을 세우는군이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상철은 문이 열리자마자 박진석에게 다가가 당신 아들 박성재도 내 아들 지혁이처럼 소중하지 않으냐?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며 일갈했는데요. 박진석은 이상철의 기백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이상철이 가져온 장부가 가짜임을 간파하고 이상철을 비웃으며 내쫓았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의 집 대문 앞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졌고 그가 품고 있던 이지혁의 어린 시절 사진이 빗물에 젖어 얼룩지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상철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결국 이지혁의 귀에 들어갔고 이지혁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박진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 목숨을 줄 테니 우리 아버지는 건드리지 마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상철은 자신의 부성애가 오히려 아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며 병원 옥상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는데요. 지은호가 달려와 이상철을 붙잡았을 때 이상철은 은호야, 내가 지혁이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혁이를 죽이고 있는 걸까? 라며 공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강호가 훔쳐본 이지혁의 진료 기록지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한 집안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불발탄이었습니다. 식당 개업식에 들뜬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이 기회를 틈타 이지혁에게서 한미천 챙길 수 있겠다는 비열한 욕망에 사로잡혔는데요. 지강호는 이지혁의 비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지혁의 차 뒷좌석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과 관상동맥, 우회술 불가라는 붉은색 글자가 선명한 서류를 발견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더라고요. 지강호는 그동안 누나 지은호가 왜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 보였는지 그리고 이지혁이 왜 갑자기 비혼주의를 내세우며 철벽을 찾는지 그 잔인한 이유를 단숨에 파악해버렸습니다. 지강호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꽂아두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정보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지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평소 자신이 누나 지은호와 비교당하며 무시당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이번에 이지혁의 병명을 약점 잡아 큰돈을 뜯어낸다면 엄마 정순이 앞에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을 거라며 혼자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지강호는 곧바로 이지혁의 여동생이자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꿈인 이수빈에게 접근했습니다. 지강호는 이수빈이 오빠 이지혁을 끔찍이 아낀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오빠를 걱정하는 척하며 이지혁의 상태를 떠보기 시작했더라고요. 지강호는 이수빈에게 수빈씨, 우리 누나가 지혁 형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형님 건강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며 능청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수빈은 지강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면서도 오빠의 병세가 밖으로 새나갈까봐 극도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는데요. 이수빈은 지강호에게 우리 오빠는 그냥 과로로 좀 피곤한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지강호는 이수빈의 떨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에이, 심장 이식 같은 소문이 돌던데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라며 정통으로 급소를 찔렀습니다. 이수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강호는 이수빈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패가 확실한 승리 카드라는 것을 확신했더라고요. 지강호는 이수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이 사실이 찌라시 기사라도 나면 CJ그룹 주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은근한 협박을 덧붙였습니다. 지강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지혁의 병실로 직접 찾아가 단판을 지으려 했는데요. 지강호는 병원 로비에서 지은호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누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 이지혁의 VIP 병동으로 잠입했습니다. 지강호는 이지혁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창밖을 내다보는 뒷모습을 보며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탐욕이 두려움을 압도했더라고요. 지강호는 이지혁에게 다가가 형님, 저 은호 누나 동생 강호입니다. 누나가 형님 때문에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는데 형님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계시면 안 되죠라며 가증스러운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지혁은 지강호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눈에는 이미 지강호가 어떤 의도로 이곳에 왔는지 다 꿰뚫어보는 듯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강호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짧고 낮게 물었고 지강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누나가 형님을 간호하느라 직장도 그만두게 생겼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지강호는 지은호의 10년 짝사랑에 대한 위자료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지혁의 시한부 판정을 비밀로 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혁은 지강호의 파렴치한 요구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지은호가 이런 짓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고 타일렀지만 지강호는 누나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돈이나 준비하라고 소리쳤더라고요. 지강호는 병실을 나오며 이지혁이 순순히 돈을 내놓지 않을 것 같자 다음 타깃으로 고성희를 떠올렸는데요. 지강호는 고성희가 박진석 회장에게 쫓겨나 돈이 급하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이지혁의 병 정보를 고성희에게 팔아넘기면 더 큰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지강호는 고성희가 머물고 있는 허름한 모텔 근처를 서성이다가 마침 외출하던 고성희를 붙잡고 박진석 회장님 댁 사모님 아니세요? 제가 아주 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라며 미끼를 던졌더라고요. 고성희는 처음에는 지강호 같은 피라미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지만 지강호가 이지혁의 심장 이식 서류 사진을 보여주자 눈빛이 단숨에 사납게 변했습니다. 고성희는 지강호를 모텔방으로 끌어들여 그 서류를 어디서 났느냐고 추궁했고 지강호는 돈만 주면 원본 파일까지 넘기겠다며 배짱을 부렸는데요. 고성희는 지강호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이지혁을 무너뜨리고 박진석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희는 지강호에게 지금 당장 큰 돈은 없지만 이 정보를 이용해 박진석 회장을 움직이면 내 몫을 확실히 챙겨주겠다며 지강호를 구슬렸고 지강호는 고성희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자신이 재벌과 싸움의 거물이라도 된 양 착각하며 고성희와 위험한 동맹을 맺었더라고요. 지강호는 고성희가 시키는 대로 이지혁의 병원 출입 기록과 투약 목록을 몰래 수집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강호의 이런 도발적인 행동은 곧 지은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가 식당 일은 팽개치고 고급 외제차 전시장을 기웃거린다는 소식을 듣고 지강호를 불러 취조하듯 몰아붙였는데요.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너 요즘 무슨 돈으로 그런 데를 다녀? 솔직하게 말해 지혁 선배랑 관련된 거야? 라고 소리쳤고 지강호는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오히려 누나를 위해 내가 발벗고 뛰는 건데 왜 화를 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더라고요. 지은호는 동생 지강호의 눈에 서린 탐욕을 보고 직감적으로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강호는 누나의 추궁을 피해 박성재를 찾아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강호는 박성재에게 본부장님, 지혁 형님 살리고 싶으시죠? 제가 형님 살릴 기증자 찾는 법을 알아요라며 거짓 정보를 흘려 박성재의 돈을 갈취하려 했는데요. 박성재는 지강호의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지은호를 위해 지강호의 입을 막아야 했기에 지강호가 요구하는 수표를 내어주며 다시는 이 근처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강호는 박성재에게 받은 수표를 보며 쾌재를 불렀지만 그 돈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비용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더라고요. 지강호는 수중에 들어온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이지혁의 여동생 이수빈 앞에 다시 나타나 거드름을 피웠는데요. 이수빈은 지강호가 오빠의 병을 빌미로 여기저기 돈을 뜯어내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는 지강호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너 같은 쓰레기가 내 오빠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 라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지강호는 뺨을 맞고도 실실 웃으며 수빈씨 조심해요.
내가 입 한 번만 잘못 놀리면 지역 형님은 이식받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테니까라고 섬뜩한 협박을 남기고 돌아섰는데요. 지강호의 눈에는 이미 인간적인 도리는 사라지고 오직 돈에 눈먼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강호의 꼬리는 박진석 회장의 정보망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와 내통하며 이 지역의 비밀을 캐내고 다니는 지강호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하들을 보내 지강호를 어두운 꿀묵으로 끌고 갔는데요. 지강호는 박진석의 부하들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며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불어버렸고 고성희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했더라고요. 박진석은 지강호의 증언을 녹취해 고성희를 영원히 매장할 증거로 삼았고 지강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야 했습니다. 지강호는 자신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제야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지은호의 카페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지은호는 이미 동생 지강호의 배신을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지강호는 닫힌 문 앞에서 누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지만 지은호는 안에서 입술을 깨물며 지강호라는 존재를 가슴속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강호는 엄마 정순이에게도 외면당하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돈이 든 수표가 길가 하수구에 빠지는 것을 보고 미친 듯이 하수구를 파헤쳤더라고요. 지강호의 손톱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었고 그 처참한 몰골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강호가 저지른 모든 일을 보고받고도 지은호를 생각해 지강호를 고소하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병상에서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강호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고 오히려 지은호를 위로했는데요. 지은호는 이 지역의 깊은 배려에 더욱 큰 미안함을 느끼며 오열했고 지강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견고한지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지강호가 쏘아올린 작은 탐욕의 불꽃은 결국 본인만을 태운 채 사그라들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이 지역과 지은호의 관계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지강호는 결국 식당 문을 닫고 도망치듯 자취를 감췄는데 그는 떠나기 전 고성희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기 위해 박진석의 비자금 장부 복사본을 지은호의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지강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끝까지 판을 흔들고 싶었던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지은호는 우편함에서 그 서류를 발견하고는 이것이 고성희와 박진석 그리고 이 지역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열쇠임을 직감했습니다. 지강호의 비겁하고 치졸한 행동이 역설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도화선이 된 셈인데 이 지역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는 가운데 이 서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심장이 조여오네요. 박진석 회장의 구두 소리가 빗물을 머금은 아스팔트 위를 울릴 때마다 지은호의 등 뒤로는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폭우 속에서 이 지역의 어머니 김다정의 손을 붙잡고 아들의 병명을 고백하려던 찰나 자신의 집 골목 어귀에 멈춰 선 검은색 세단을 보고 본능적으로 말을 멈췄는데요. 차문이 열리고 우산을 받쳐든 수행원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박진석은 평소에 호탕한 기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먹잇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한 눈빛을 하고 지은호를 빤히 쳐다보았더라고요. 박진석은 천천히 지은호에게 다가오며 내가 지은호냐 아니면 고성희가 26년 동안 죽었다고 속여온 그 애냐? 라고 물었고 그 나지막한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지은호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이라는 인물이 주는 압도적인 위협감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지만 옆에 서 있는 김다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다리에 힘을 주며 버텼는데요. 박진석은 지은호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흥미롭다는 듯 관찰하며 고성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치부가 고작 이런 보잘것없는 여자애였다는 사실에 비릿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박진석은 김다정에게 이 지역 대표 어머니 되시나? 당신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여자가 누군지 알고는 있는 거야? 라며 이간질을 시작했고 김다정은 영문을 모른 채 지은호의 팔을 붙잡고 이분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며 당황해했더라고요.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제발 그만하시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가 쥐고 있는 권력이 자신과 이 지역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다는 공포에 짓눌려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의 젖은 머리카락을 만지려다 손을 거두며 고성희가 너를 살려두는 바람에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생겼다며
지은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독서를 내뱉었는데요.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고성이는 지금 200만 원짜리 인생으로 추락했는데 너는 여기서 재벌가 며느리라도 꿈꾸고 있었나 본데 꿈깨라라고 조롱하며 지은호가 고성이의 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는 순간 이지혁의 가문도 끝장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지만 이지혁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한부 삶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저는 고성희 씨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간신히 대답했더라고요. 하지만 박진석은 지은호의 가방에서 삐져나온 낡은 사진 조각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이것이 내 혈통의 증거인데 어떻게 상관이 없느냐며 사진을 지은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은호가 이지혁의 집에서 보았던 고성희와 어린아이가 찍힌 그 사진의 일부였는데요. 박진석은 김다정에게 이 사진을 보라며 당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내 아내 고성희의 숨겨진 핏줄이다 라고 폭로해버렸고 김다정은 충격에 휩싸여 지은호의 손을 힘없이 놓치며 빗길 위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은호는 김다정을 부축하려 했지만 김다정의 눈에 어린 배신감과 공포를 마주하고는 차마 손을 뻗지 못한 채 빗속에서 흐느끼기 시작했더라고요. 박진석은 무너진 두 여자를 내려다보며 마치 신이라도 된 양 거만한 태도로 수행원에게 이지혁의 병실로 사람을 보내라고 명령했는데요. 박진석은 이지혁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심장이 버텨낼 수 있을지 내기를 해보자며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다리를 붙잡고 지혁 선배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박진석은 지은호를 가차없이 뿌리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진석은 차 창문을 내리고 지은호에게 고성희에게 전해라. 내 딸이 내 손안에 있다고. 그 여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주 궁금하군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멀어지는 박진석의 차 뒷모습을 보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섞여 온몸을 적시는 것도 모른 채 길바닥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정신을 차린 김다정은 지은호를 향해 정말이야? 내가 정말 그 고성희 씨 딸이야? 라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지은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다정은 자식처럼 아꼈던 지은호가 자신들의 원수와 다름없는 집안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지은호는 그 통곡 소리가 마치 자신과 이지혁의 관계의 종말을 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려 고통스러워했더라고요. 그 시각 병실에 있던 이지혁은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흉통에 가슴을 움켜쥐며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졌는데 그의 눈앞에 환영처럼 지은호의 우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지은호에게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 호출벨을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 바닥을 긁으며 신음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박진석이 보낸 정체 모를 사내들이 병실 앞을 가로막고 이지혁의 면회를 전면 차단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지혁을 철저히 고립시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려는 박진석의 잔인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김다정을 겨우 진정시켜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자신도 모르게 고성희가 머물고 있다는 허름한 모텔로 향했는데요. 지은호는 자신을 버린 엄마가 원망스러우면서도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고성희일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희망에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지은호는 모텔 방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마자 나타난 고성희의 멱살을 잡고 당신 때문에 지혁 선배가 죽게 생겼어.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박진석 회장이 나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라고 소리쳤더라고요. 고성희는 지은호의 절규를 듣고 박진석이 벌써 움직였다는 사실에 당황하면서도 오히려 지은호를 차갑게 밀쳐내며 이제야 내가 내 딸 노릇을 하겠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박진석을 죽일 수 있는 건 이제 너뿐이다 라며 지은호를 이용해 박진석의 뒤통수를 칠 새로운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눈에서 읽히는 그 지독한 이용 가치만을 따지는 인간성의 환멸을 느꼈지만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의 손이라도 잡겠다는 각오로 고성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두 모녀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증오와 생존을 향한 절박함이 엉겨붙어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고 밖에서는 번개와 함께 천둥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지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벽난로에 던져 넣으며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감상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지은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발밑으로 기어올지
아니면 딸을 방패 삼아 다시 한번 도망칠지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완벽한 복수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고성이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과 내가 버린 딸 중 누가 먼저 죽을지 골라봐라라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박진석의 서재 책상 위에는 이지혁의 심장 이식대기 순번을 조작하려는 듯 한 명단이 놓여 있어 그가 이지혁의 생사까지 손에 쥐고 흔들려 함을 암시했더라고요. 이지혁은 병원 바닥에서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입술을 달싹이며 지은호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의 손끝에는 지은호가 떨어뜨리고 간 머리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와의 10년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침대 위 전화를 잡으려 애썼지만 결국 손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응급실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지혁의 심박수 그래프는 위험한 곡선을 그리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지은호가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박진석의 수하들에 의해 모든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로비에서 울부짖으며 지혁 선배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라고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의 단단한 벽은 무너지지 않았는데요. 그때 로비 너머에서 박성재가 나타나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은호는 박성재를 뿌리치며 너희 아버지가 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박성재에게 화풀이를 쏟아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잔인한 짓에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도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 박진석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결심을 굳히며 지은호를 데리고 병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고성이는 모텔방에서 지은호가 남기고 간 사진 조각을 보며 박진석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음을 깨닫고 박진석의 금고를 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찾아내기 위해 빗속으로 다시 뛰어나갔는데요. 고성이는 박진석의 비자금 장부뿐만 아니라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의 증거가 담긴 물건의 행방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찾아내 지은호와 이지혁을 구하는 거래를 하려 했습니다. 고성이의 눈에는 이제 탐욕보다 더 무서운 복수의 도끼가 서려 있었고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이지혁의 집 근처였습니다. 이지혁의 병실 안에서 멈춰버린 심전도 모니터의 붉은 불빛과 병원 밖에서 빗속을 뚫고 달려오는 지은호의 절규하는 얼굴이 겹쳐지며 박진석 회장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우아하게 클래식을 들으며 와인을 마시는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비춰집니다. 이지혁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은호가 박진석의 거대한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지은호의 손에 쥐어진 젖은 사진 조각이 바람에 날려 병원 로비 바닥에 떨어지며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잔인한 날들의 시작을 예고합니다.